자, 이제 31번의 빈칸 추론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여기 있는 이 단어가 결국 핵심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내용의 단어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이제 본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결국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주제문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빈칸 문제 풀 때는 마지막 문장에서 먼저 어떤 이야기의 화제와 핵심어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문장을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인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글의 화제가 컴퓨터를 이용한 아티스트, 예술가에 대한 얘기죠. 자, 여기가 화제입니다. 마침내 여기가 핵심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가 빠졌죠. 그래서 이 컴퓨터 예술가에 대한 어떠한 설명을 하려고 여기에 빈칸을 만들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제 본문의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면 이 젊은 현대의 예술가들이 자, 이렇게 수식을 하겠죠. 이 인플로이는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디지털의 기계들을 이용을 하죠. 그것도 자신들의 하는 일에 이렇게 어떤 이용을 하는 이 예술가가 거의, 자, 이건 부정에 해당합니다. 거의 언급을 하지 않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이 사실은 첫 번째 힌트가 되겠죠.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는다라는 여기가 첫 번째 힌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웨이드 거턴이라는 추상 화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합니다. 뭘 사용하냐면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죠. 그리고 잉크젯 프린트를 사용을 하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does not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죠. 즉, 이 부분도 역시 힌트가 되겠죠. 컴퓨터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고 자신을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말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더욱이 자, 이제 첨가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예가 나오겠죠. 몇몇 비평가들이 자, 자신의 그 사람의 어떤 작품에 대해서 아주 찬사를 보내는 이 비평가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 대한 그 사람의 이 광범위한 컴퓨터 사용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자, 여기가 역시 힌트가 되겠죠. 여기가 세 번째가 됩니다. 여기가 B고 여기가 C, 세 번째가 되겠죠. 그가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의 광범위한 사용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술 작품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이 굉장히 두드러진 대조가 된다라고 했어요. 언제냐면 30년 전의 상황하고는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때는 예술가들이 이 컴퓨터를 사용을 했던 이 예술가들이 바로 이 비평가들에 의해서 어떠한 명명을 받았느냐면 굉장히 인정하지 않는다. 즉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누구로서? 컴퓨터 예술가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의 이런 예술가들의 세대, 현 세대에게 있어서 이 컴퓨터와 또는 더 분명히 말하자면 바로 이 랩탑이겠죠. 이것이 실제로는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으로 바뀌었냐면 바로 통합되어 있는 또는 휴대 가능한 디지털 기술, 그 기술의 하나가 된 것이 바로 랩탑을 사용하는 휴대용 컴퓨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러한 기술들이 링크죠. 연결을 시킵니다. 물론 이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그들의 사회적 또는 직장에서의 어떤 삶을 연결시키고 있는 그러한 디지털 기술, 그 기술의 하나의 총합 컬렉션, 자, 모음집과 같은 것이 바로 휴대폰,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휴대용 노트북과 같은 것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태블릿이라든지 또는 이 휴대폰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개인 컴퓨터를 이제는 바로 서프레이트, 누르고 있다. 이 말은 개인 컴퓨터를 앞서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개인 컴퓨터를 앞서가고 있다라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아주 가볍고 이 디지털 형태의 이 장치가 아무것도 닮아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거하고 닮지 않느냐면 방의 크기만큼의 큰 중앙 컴퓨터죠. 또 그 부피가 굉장히 큰 데스크탑의 컴퓨터입니다. 바로 이전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컴퓨터, 이러한 컴퓨터하고는 전혀 닮아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여지고 있다. 바로 이 컴퓨터 예술가들이란 이 이름이 마침내 완전히,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컴퓨터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두 번째, 자신을 컴퓨터 예술가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또 비평가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컴퓨터 사용에 관심을 두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 컴퓨터를 누르고 있는 간단한 이런 태블릿이나 셀폰과 같은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연결해 보면 결국 여기의 핵심은 뭐다? 소멸되어 가고 있다, 즉 없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31번의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3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extinct가 소멸된다, 멸종된다라는 뜻입니다. 1번은 깨어있다, 2번은 영향력이 있다, 3번은 distinct, 구별이 된다, 4번은 바로 성가시다 라는 뜻인데요. 이 글 전체가 바로 컴퓨터 화가가 이제는 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바로 extinct,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32번의 빈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2번에 빈칸에 나오는 선택지를 먼저 분석을 하겠습니다. 1번을 보게 되면 자신을 안 바깥쪽에다가 둔다라고 얘기를 했고, 2번은 중간에 있는 근거를 찾는다. 자, 그것과 세상 사이에서 이 중간에 있던 근거를 찾는 거. 3번은 역사적인 어떠한 현실을 찾아내는 거죠. 그거 안에 reveal, 나타나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현실을 찾는 것. 그 다음 4번은 안쪽에서 찾는 거지 바깥쪽도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5번째는 그 캐릭터, 작중 인물의 문화적인 연관성을 탐사한다, 즉 연구해본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노란색 부분이 결국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은 중간 부분이 주제문이 있다는 걸 알겠고, 이 앞쪽 부분은 도입을 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 뒤쪽 부분에서 바로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 나온다 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주어가 이와 같은 독자죠. 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독자냐면 존중해 줍니다. 작품에 있어서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이 독자가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해를 이룬다, 즉 이해를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글의 화제는 바로 작품에 대한 자율성, 이 자율성을 존중하는 독자를 바로 화제를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독자가 이해를 할 때 그 방법이 과연 그러면 어떤 방법일까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핵심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여기 도입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배경을 통해서 반대적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야 됩니다. 이 파란색 부분을 통해서 이 핵심의 내용을 추론하는 그러한 형태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어떤 비평가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거죠. 문학의 글을 쓸 때 그 관점이 형식주의자의 관점에 의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 이 비평가는 반드시 처음에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결국 아주 밀접하고 조심스러운 독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독자는 검사를 해보겠죠. 모든 이 글의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다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의문을 달겠죠. 어떻게 해서 이러한 요소들이 함께 모여서 작품을 이루게 됐는가, 그거에 대한 검사를 해보는 아주 조심스러운 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품에 있어서의 어떤 글 속에 자율성을 존중하는 이 독자는
반드시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instead of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instead of 뭐뭐 대신에 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데, 실제로는 그냥 이거를 부정으로 해석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즉, 검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역사적인 기간에 대해서, 또 그 작가의 전기에 대해서, 또 이 작품의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검토하는 대신에 라고 했으니까 검토를 하지 않고, 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이 독자가 접근해 가는데, 이 글에 대한 접근을 어떠한 가정을 가지고 가느냐면 바로 첫 번째 힌트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자신 스스로 형성되어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힌트를 가지고 바로 접근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나오죠. 여기 있는 첫 번째,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가 두 번째가 됩니다. 찾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뭘 찾냐면 이런 지배적인 원리 원칙을 찾는데, 이 원칙이 바로 이 글로 하여금 스스로를, 자, 두 번째가 나옵니다. 두 번째가 나타내 줍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자, 이 두 번째가 되겠죠. 그것에 의해서 바로 접근해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다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요, 바로 이 인물이죠. 인물과, 즉 제임스 조이스의 단편 소설의 어라비라고 하는 그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 그리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의 상응하는 관계, 이 관계가 너무나 재미가 있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누구한테 있어서는, 바로 이 형식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관계들이, 자, 여기 있는 데이가 바로 앞에 코레스판던스를 봤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전혀 덜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를 하는데 이 관계가 전혀 상관되지 않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 이야기가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뭐보다는 오히려 다른 어떤 종류의 정보, 그 정보보다 이 관계가, 이야기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 방법에 이해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더라는 거겠죠. 자, 근데 그 뒤쪽에 뭐라고 하느냐면, 어떤 정보냐면 바로 이 이야기가 내포하고 있는, 즉 그 이야기 속에서 내포하고 있는 이 정보, 이 정보의 어떤 다른 종류, 이거보다는 의미를 형성하는 데, 이해하는 데 오히려 상관성이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면, 즉 그 안에 있는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여기 나와 있는 스스로에 대한 어떠한 제약의 정체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 준다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 내부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때 바로 이 작품에 대한 자율성을 바로 정확하게 존중하는 이 작가는 이 작품에 대한 자율성을 통해서 이해를 이루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32번의 정답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자, 3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바로 그 내부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는 거죠. 외부적인 부분이 아니라, 또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33번의 빈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3번의 빈칸을 보면, 자, 1번에 리드 유저들, 기존에 주도하던 사용자들이 관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도하는 사용자는 이미 벌써 개발을 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사용자가 시장에서 직면하게 된다. 다른 회사가 빈번히 put into use, 사용하고 있다. 자, 이 사용자와 회사는 가치 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통 분모를 보게 되면 리드 유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3번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역시 여기 가운데 부분이죠. 이 가운데 부분을 이 사람은 뭐로 삼느냐면 주제문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that 이하에 있는 내용이 결국 핵심어가 됩니다. 그럼 화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일이 항상 찾는 겁니다. 어떠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fill, 채워 넣는 거죠. 무엇보다도 더 때때로 어떤 찾아서 상업화 시키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채워 넣는 것이 그들의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어떤 혁신을 얘기할까? 자,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와야 됩니다. 맨 처음에 보면 제조업자들이 디자인을 합니다. 그들의 혁신의 어떤 과정들을 만들 때 바로 어떤 방식으로 만드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 그 과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방식이죠. 제조하는 과정에서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그 과정을 디자인해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엄청난 대다수의 이 제조업자들이 여전히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바로 이 제품에 대한 개발과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발전이겠죠. 자, 여기까지 전체를 조어로 합니다. 제품의 발전과 서비스의 발전이 항상 제조업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지나칠 정도의 어떤 자만심을 얘기하죠. 자, 이 제조업자에 의해서 항상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들의 하는 일은 그것이 항상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채워 넣는 것이지, 가끔씩, 자, 요게 중요합니다. 가끔씩 찾아서 상업화하는 거죠. 뭐냐? 바로 혁신된 어떠한 것들을 찾아서 상업화 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직접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혁신을 요구할지 요 뒤에서 우리가 찾아와야 되겠죠. 자, 봅니다. 따라서 제조업자들은 자, 무엇을 했냐면 설치를 했습니다. 시장 조사하는 부서를 자, 먼저 A가 나오죠. 시장 조사 부서는 바로 필요한 부분을 알아내는 거죠. 사용자의 그것도 목표되는 어떤 시장에서 사용자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알아내는 부서를 설치하죠. 또 이 제품을 개발하는 집단, 자, 이 두 번째가 됩니다. 자, 이 집단을 역시 설치하는데 이 집단은 생각을 해냅니다. 바로 적절한 제품을 생각해내죠. 이러한 필요한 부분을 다루는 어떠한 제품들을 생각해내는 집단, 집단들을 설치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필요한 부분과 우리가 시제품에 해당하는 이 해결책이죠. 지금까지 주도해오던 이 사용자들의 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이 시제품에 대한 해결책. 물론, 만약에 진짜로 그것이 직면하게 됐을 때는 사실상 거절을 하게 된다, 거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아웃라이어의 형태로 거절이 됩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진정으로 이런 주도적 사용자에 대한 혁신이 진입을 해 갑니다. 어떤 회사의 제품 생산 라인에 진입을 해 갔을 때, 또 그리고 그들이 보여졌을 때, 자, 수동태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어떠한 자원이 된다는 거죠. 출처가 된다는 거. 많은 주된 혁신, 그 혁신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출처가 된다는 걸 보여줬을 때, 그때 많은 회사에서 그들이 전형적으로, 자, 어떻게 되느냐? 도달하게 되겠죠. 즉, 아주 긴 지형과 아주 특이하고도 시스템에 맞지 않는 경로,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도달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결국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용자들이 그것을 만들어 왔고 그것을 이미 형성을 해 왔는데, 이 제조업자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그걸 생각해서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바로 기존의 주도적인 어떤 사용자가 이미 벌써 만들어 놓았던
개발하고 만들어 놨던 그 혁신적인 어떤 것들을 제조업자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이제 마지막 34번의 빈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4번의 빈칸의 선택지를 먼저 분석을 해봅니다. 첫 번째, 바로 이 작곡가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contradictory, 즉 대조적으로 만드는 걸 얘기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 제공합니다. 광범위한 음악적 지식을 창의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네 번째는 꽤 차분하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구조 안에서 차분하게 남아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매우 연관성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4번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바로 이 가운데가 역시 주제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특히 이 가운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게 되면 시작하는 부분에 바바바밤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번 다 들어봤겠죠. 그것이 어디에서든지 또는 어떤 다른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다 들어봤을 건데, 그러면 이 바바바밤이라는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떠한 것을 나타낸가 핵심어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화제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through not입니다. 나돈니를 썼습니다. 바로 시작하는 어떤 전개 부분뿐만 아니라 악장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세 개의 어떤 악장에서도 계속해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마치 어떤 kind of motor죠. 반복되는 어구나 또는 이 커넥티브 연관된 어떤 실처럼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도입이 되겠죠. 자, 도입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주제가 되고,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이 주제를 부연하는, 자, 이러한 형태의 예들이 이 파란 색깔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전개부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고, 그리고 아주 별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get은 비동사하고 같은 어떤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후가가, 즉 조한 사바스탄 바하에 있는 이 후가라고 하는 이 곡이, 자,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얼마나 멀리 이와 같은 어떤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디벨롭먼트를 받겠죠. 이러한 어떤 전개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단 하나의 싱글 멜로딕 라인이죠. 지금 여기 있는 이 바바바밤이 바로 이거에 대한 예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여기가 화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단 하나의 멜로디의 라인이 때때로 이것은 한 줌의 정도가 되는데 이 라인이 전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전부냐면 바로 이 작곡가가 필요로 했던 전부겠죠.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 때 필요로 했던 전부가 바로 이 간단한 멜로디 라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작품이냐면 많은 복잡한 그러한 전개를 포함하는 작품이죠. 그것도 바로 일정한 일관된 구조 안에서 이렇게 복잡한 전개를 하게 되는 그 속에서도 역시 이런 단순한 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하에 대한 첫 번째 예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그 다음 베토벤에 해당하는 제5번 교향곡이 두 번째 예가 됩니다. 자, 이 교향곡이 제공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엄청난 예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이득을 이 고전의 작곡가가 얻어냈는지 그 예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부터 얻어내냐면 바로 몇 개의 음과 단순한 형태의 리듬에 대한 태핑, 탁탁탁 치는 거죠. 이런 태핑의 형태로부터 얻어내는 엄청난 많은 이점들, 그 이점에 대한 예가 되는데, 그 예가 뭐냐면 바로 이 바바바반이라는 시작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바로 이 단순한 멜로디가 시작하는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여기가 예를 드는데, 자, 예를 통해서 오히려 지금 핵심을 찾겠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봤죠. 또 한 번씩 다 들었는데 지금 어떤 형태가 되느냐.
시작하는 악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아있는 세 번의 어떤 악장에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관성을 갖추고 전개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항상 보지 않는 거죠. 바로 복잡한 이 붓 작업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어떤 형태냐면 그림을 만들어 갈 때 있어서 붓을 사용하는 것이 항상 복잡한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보지 못합니다. 노티스는 목격하다, 보다 이런 뜻이겠죠. 어떻게 베토벤이 계속해서 이런 아주 신선한 어떤 사용을 찾아내는지 우리는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그런 반복된 어떠한 부분들과 또 여기가 이제 첫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 하고 두 번째가 됩니다. 어떻게 그가 자신의 이러한 제재들을 아주 크고도 이 응집되어 있는 그러한 진술이죠. 자, 전개가 되겠죠. 그러한 진술의 형태 속으로 자신의 재료를 발전시켜 나가고 전개시켜 나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즐거움이, 자, 여기서 잘립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즐거움입니다. 어디서부터 갖게 되냐면 그와 같이 엄청난 힘을 가지는 바로 이 교향곡, 이 교향곡으로부터 가지는 이 엄청난 즐거움, 주어가 되겠죠? 이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이러한 인벤티브니, 창의성이죠. 그 이면에 있어서의 어떠한 창의성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즉 바로 인상적인 음악적 아이디어에 있어서 인상적인 도입부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주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와 있는 이런 단순한 멜로디 라인인 바바바밤이라는 이 부분을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남아있는 세 악장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다양한 형태로 나온다 그러죠. 왜냐? 여기 보면 우리가 목격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계속해서 새로운 어떠한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죠. 또 그가 자신에 해당하는 이 제재를 이렇게 아주 크고도 일관된 진술로 해서 이렇게 전개하는 그 방식을 우리가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두 개를 끌고 오게 되면 신선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나아간다. 그리고 아주 크고도 일관된 어떠한 진술 속에서 자신의 제재를 전개시켜 나간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이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왜 2번이 정답이 되냐면 다양한 방식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서 보면 바로 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또 우리가 그걸 전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전개해 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방식이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